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벗고 수업하는 게 처음이네요. 코로나 걸린 친구들 덕분에 시험을 앞두고 도움이 되고자 이러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근대사를 총 복습을 할 건데요. 짧으니까 영상 잘 보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공부할 때 중요한 거부터 큰 거부터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나무 이파리의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다 잊혀져 버린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복습을 한국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많이 익숙하죠. 한국사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사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요. 정근대, 예, 고대, 중세, 근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근대사가 있었고요. 근대, 예, 이번 시험 범위죠. 근대, 그리고 일제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나뉩니다. 아이 간단해라. 예. 근대사는 정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가 역사하면 정치사를 떠올리고 정치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고 사건 사고가 나와서 막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다음 사건의 배경이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니까 예,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치, 경제, 경제는 물건을 만들고 팔고 예, 경제 아시죠? 그리고 사회, 문화. 어, 근대의 정치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50여 년이에요. 세도 정치기가 그 왕의 죽음으로 후사가 없어서 끝나게 되고 나라 꼴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대통령이랬다. 왕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 멀리 강화도령 아버지 누가 등장했었죠? 1860년. 60년 하면 한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예, 여러분 봄에 공부하셨어요. 흥선대원군을 떠올리면 되겠죠. 예. 흥선대원군이 뭐 했는지 막 찰찰찰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정, 외정 이렇게 나뉘는데 외정은 기억날 거예요. 막 프랑스랑 미국이랑 전쟁을 했어. 그리고 그걸 막아냈어요. 나중에 척하비도 세우고. 네. 내정을 보면은 그 세도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막 패정을 개혁해요. 폐, 철폐, 예, 철폐. 뭐를 철폐하냐? 서원도 철폐했던 것 같고 비변사라고 불법이 아니라 임시적인 기구인데 막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는 기구도 철폐하고 예, 서원, 비변사 이런 거 철폐하고 삼정의 문란도 철폐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당백전을 발행하고 예, 7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0년대는 누가 나타나나요? 흥선대원군 다음에 예, 호종. 예, 나는 아빠와 다르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젊은 고종의 마음에 있었죠. 그래서 고종은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개항을 극렬히 반대해서 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미국이랑 막 싸우고 그랬는데 고종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화 시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문이 연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준비를 해야 돼요. 강화도 조약이 70년대 말이었으니까 실제 개화 시책을 하는 거는 80년대로 넘어갈게요.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는 예, 일본이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열고 조선 시대에는 책문, 호시, 뭐 중간 계시 이런 데서 청나라랑 조공 무역을 하고 여기 삼포에서 외랑 무역을 했는데 무역 체제가 바뀌죠. 이렇게 개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결과는 일단 일본이 예, 무역을 많이 해서 조선의 쌀을 많이 가져갔다 정도로 경제도 살짝 넣고 갈게요. 80년대 개화 정책을 시작합니다. 개화를 하는데 예, 여러분 수행평가 한 거 보니까 다 원건개업하였어요. 갑작스런 낯선 문물을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반작용이 있겠죠. 반개화의 대립이 80년대에 주를 이루고요. 지금 요새 말로 이제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하는데 보수이든 진보이든 다 힘들었어요. 힘을 합치지 못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세의 또 영향력도 심하지. 그래서 나라가 전체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인데요. 이모군란으로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예, 이모군란.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막 차별도 받고 월급도 못 받고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근데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누가 막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군인이 막고 뭐 경찰이 막고 이러는데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막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누가 왔어요? 네, 청나라가 왔어요. 청나라가 와서 일본이 우리가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강화도 조약 1조에 명시를 해놨었는데 이거를 도와줬다고 이제 막 자기 옛날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형님인데 다시 종주국의 위치를 차지하겠다면서 어,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작하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런 걸 막 강요하고 청나라랑 일본이랑 80년대에는 막 경제적으로도 침탈을 서로 하기 시작해요. 청나라가 원래 높았었는데 예, 떨어지죠. 일본이 무역량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 76년, 그리고 82년에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려갔던 청나라가 이렇게 기세가 쫙쫙쫙 올라가는데 일본은 그만큼 떨어질 거고 이거는 비중이에요. 비중. 절대량이 아니라 교역 비중. 절대량은 점점 상승해요. 다. 근데 요때 무슨 사건으로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모군란이 있었어. 그래서 청나라가 지금 간섭이 심해졌다. 그러면 여기 개화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래로 향해 가야 되는데 다시 막 과거의 망령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젊고 패기 넘치는 개화파들이 뭐를 했죠? 엘리트들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갑신정변. 이 뒤에는 일본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실패하는 바람에 청이 더 막 적자. 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두 나라가 이제 대립을 하면서 약간 서로의 전략을, 전세를 탐색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고, 갑신정변 때 중요한 조약이 또 하나 체결이 되죠. 여기 청나라에 있는 텐진에서 둘 다 지금 군대가 있는데 우리 둘 다 이번에는 철군을 하되 다음번에 또 올 일이 있으면은 미리 얘기를 하도록 하자라는 텐진 조약도 맺었어요. 그거를 남겨둔 채 이제 시간은 흘러 90년대로 갑니다. 이 두 나라는 이제 정치적인 간섭보다는 조선의 먹거리를 살살 털어가는 걸로 갑니다. 이렇게 쭉 이 경제 그래프를 하나 남겨놓고요. 90년대에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탈을 계속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 방공령도 내릴 수가 없고 있었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막 오히려 내가 편지 받은 지 30일이 안 됐다, 27일밖에 안 됐다 이러면서 오히려 벌금을 매기질 않나 쌀이 다 빠져나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농민들 중심으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또 군대가 왔죠. 동학농민이 광군을 이겼어요. 광군을 이기고 전주까지 점령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청나라가 왔다.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 됐을 그러면서 텐진 조약을 빌미로 왔죠. 청도 파견, 일본도 군대를 파견. 우리나라에.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기억나시죠? 일본이 우리한테 그리고 너네가 지금 무지몽매함으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막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 개혁도 강요했었다. 청일전쟁이 마무리되고 일본이 승리했는데 청나라를 드디어 물리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은 했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아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이 너네가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간 이 땅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을 것이야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뺏어가요. 그걸 보고 조선에서는 또 러시아 좋다 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이겼는데 오히려 땅을 뺏기고 막 칠러파가 생기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을미사변이 일어났었죠.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고종이 무서워서 자기 부인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궁궐에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을이 되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무슨 일이었죠? 아관 파천도 일어나고요. 줄줄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아관 파천이 벌어지자 이 슈퍼 을이잖아요. 남의 집에 월세 대신에 너네 돈 없지 하고 월세가 아니라 뭘 냈다? 각종 이권을 침탈당하면서 이렇게 막 억울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나라의 왕이 남의 대사관에서. 그래서 이
돌아온 개화파들. 예. 아, 우리나라 풍전등화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해서 예, 독립협회도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옛날에는 민중에 너무 소홀했어. 아, 독립협파라고 썼네. 민중에 소홀했어. 우리 민중의 힘을 길러서 우리가 진짜 근대화 국가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애국 해몽 운동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정도 뜻은 높았어요. 그리고 열심인 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90년대는 지금 이 외세의 입김이 센 가운데서도 그래도 90년대에는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너도 나도 노력하는 시기였다. 에이, 의미사변 아간파천은 조금 아니지만 노력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강한 나라가 되고자는 했지만 막 근대를 엄청나게 지향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다. 예, 하고 1900년대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예, 50년 짧죠. 예, 1900년대는 근데 예, 청나라가 물러가 더 무서운 낯선 상대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한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일본이 승리하는 바람에 우리는 국권 피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로만 제국, 식민지가 하나도 없는 제국. 우리 지금 외교권으로 입이 막히고 내정도 차관에게 간섭받고 군대도 해산당하고 경찰권도 헌병한테 뺏겨버리고 사법권도 뺏겨버리고 이렇게 거의 토막살인이라고 했죠. 예. 국권 피탈을 당하자.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가만히 있지 않죠. 대응을 했었다. 예, 국권 피탈기 저기 각종 조약들을 중요한 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고요. 대응, 예, 대응 너무 쉬워요. 예, 나는 사람들의 실력을 양성해서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어 하는 애국 계몽운동 계열, 예,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죠, 엘리트들. 그리고 유생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실력을 기르는 거는 그건 당연하긴 한데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자존심도 없냐? 당장 맞서 싸우자,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의병 계열과 의열 계열이 있었다. 예, 근데 이 둘이 둘 다 노력이긴 한데 차이가 막 엄청 좋진 못했어요.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애국계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회 진화론이라고 우리 수행평가도 했었죠. 사회 진화론 사상에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가지고 너네 의병 그거 가망도 없고 승산도 없는데 헛수고 한다, 소용없다. 집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실력이나 양성해라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예, 근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활동했던 애국 계몽운동 단체가 있었죠. 어디? 네, 신민회. 예. 그러니까 회사도 차리고 학교도 차리고 예, 계몽운동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 예, 이렇게 국권 피탈기가 마무리됐어요. 어때요? 쉽죠? 참 쉽죠? 네. 50년의 이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이 연표를 한번 눈 감고 쫙 그리면서 저처럼 말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되게 쑥스러운데 해봤어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마인드맵의 오른쪽에 있는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아니야 배경이 아니라 명사들 예, 자잘한 세부 사항들 그런 것까지 딸려서 올 수 있을 거예요. 예. 1번 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